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리 인하 시작되기 전에 외국인이 쓸어 담은 이 주식 사면은 매달 1천만 원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좀 안 좋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찌됐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원래는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내년에 한다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뭐 한다, 금리 인하가 드디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곧 조만간 있으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지금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이번 FOMC 회의에서 당장 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는 게 제일 크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인상이 이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이제 딜레이 시킨다라고 하면은 연착륙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역시도 뭐가 된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월가에서 봤을 때도 이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사실상은 지금 가장 빠른 걸 보면 언제 당장 9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보다시피 늦은 인하로 초래될 될 경제 위험도 증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사실상에 완전히 다 잡혔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 인하, 역사적으로 금리가 이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텀이 있다가 금리가 인하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증시가 말도 안 되게 날아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얘기했던 게 무조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이 모멘텀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거고, 시장에 또 소외받는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 인하 이 시장 속에서 수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가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뭐 하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홀로 오늘 같은 경우도 나홀로 1,079억 원 매수하고 지금 기관과 개인만 팔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사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걸 샀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반사익 수혜주로서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외국인들이 슬슬 사 모으는 게 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리츠주라고 있어요. 리츠주.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지금 뭐 하고 있다, 꿈틀대는 리츠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리츠 지수가 3.54%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리츠 주식이 여러분들이 모를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리츠 관련된 이런 리츠 주식들은 단기간에 100%, 200%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100%, 200% 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찌 보면 월 1천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게 투자금의 차이겠죠. 물론 이게 투자금의 차이이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배당 성장 추구라는 거는 리츠주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배당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투자금의 차이지만 꼬박꼬박,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다이나믹한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꼬박꼬박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곳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리츠라는 게 사실 왜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냐고 하면요,
리츠란 건 보다시피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뭐 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설명한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리츠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지금 뭐 한다. 요렇게 이제 투자 자산 가지고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임대료라든지 개발 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건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배당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럼 이게 왜 금리 인하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리츠주가 되냐고 하면은 애초에 리츠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은 뭐가 올라가야 된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는 이제 리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이 이제 리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수혜받을 수는 없는데 알다시피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도 뭐 한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집을 사자는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도 영향 미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2년 9개월 만에 이제 2년 9개월 내에 또 최고점을 찍었다고 할 만큼 최근에 다시 뭐 하고 있다. 이 수도권에서는 다시 한번 이 집에 대한 이런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집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건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거 우리가 또 뭘 보고 느낄 수 있냐고 하면은 아무리 이게 로또 청약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 불안정하다든지 미래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면 안 하겠죠, 투자를. 근데 지금 뭐야? 여러분들 이제 이거 동탄역 알죠? 그러니까 로또 청약에 청약홈 마비됐어요, 오늘. 어떻게든 물론 이게 뭐 당첨만 되면은 뭐 5억을 번다, 10억을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어찌 됐든지 일단은 뭐 해보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일단 뭐 해보는 거긴 하지만 보면 얼마 17만 명이 몰려가지고 24시 접속되기가 24시간이 예상되기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아무리 부동산을 욕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최근에 또 뭐까지 나오고 있냐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있어서 2021년만큼 다시 한번 엄청난 집값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시선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리츠를 통한 배당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겠죠. 특히나 리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배당 수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사실 부동산 가격에 따른 이런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긴 한데 여기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까지도 뭐까지 나오느냐. 그래서 금리 플러스 정책 더블 효과라고 하는데 정부가 최근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확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뭐 개발형 리츠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리츠 배당 확대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지금 정부에서 뭐 하고 있다. 리츠를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이렇게 금리 인하와 정책이 맞붙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리츠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10%대라는 건 절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상장 리츠 고배당 수익 보면 12%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이죠. 작년 말 기준 12%, 15% 나오는데 이게 뭐 당연히 연 배당 수익률이죠. 연 배당. 그러니까 연 배당 수익률이긴 한데 지금 이거를 또 제가 왜 월로 이야기했냐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연배당 수익률을 지금 리츠가 뭘 하냐고 하면은 이 부동산 투자사 개발까지 한다고 하면서 월 단위 배당도 이제 추진해요. 보통 이제 리츠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연간에 한 번에서 네 번에 나눠가지고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관련법 개정을 발의해가지고 이제는 월배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 월배당으로. 그럼 진짜 그냥 월급처럼 꼬박꼬박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1,000만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뭐 10억을 투자하든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월 100만이 될 수도 있고 월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정말로 엄청난 이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부동산 시장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요. 1년 반 새에 10배나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10배가 오른 게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산이죠, 자산. 그러니까 이제 슬슬 시장에서는 이 리츠 시장으로 뭐 하고 있다. 리츠 시장으로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래서 단타 대신 안정적 현금이라고 하면서 제2의 월급으로서 리츠를 투자하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 뭐 공격적인 투자가 싫다 하신 분들 안정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도 리츠라는 종목 소개 한번 시켜드렸었습니다. 이때도 11월 우리 이때 연말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컸잖아요. 금리 인하. 그래서 이게 뭐 이 당시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는 건데 뭐 공모가 5,000원 뭐 이것도 뭐 사실 중요하긴 한데 보면은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됐냐고 이때 11월 16일일까 11월 14일이었습니다. 완전 최저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한 50% 정도. 그러니까 사실 리츠라는 종목이 보면 알겠지만 이 주가가 하루에 그냥 0에서 2%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배당 수익률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배당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제가 봤을 때 완전 최저라는 거예요. 아까 공모가 5,000원이라 했죠. 이거 지금 보면 계속 그냥 이러고만 있던 애거든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리츠주들도 하락을 많이 했던 거고 이거 지금 바닥에서 잘 모아간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로 연 진짜 10% 이상을 챙기면서 뭐 한다. 배당 수익률로 연 10% 이상 챙기면서 나중에 팔려고 봤더니 아까 공모가까지만 올라가 있어도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수익도 수익인데 배당까지 챙기니까. 그래서 저는 마스터 프리미엄 리츠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주식에 대한 아니 뭐 이런 리츠에 대한 이런 뭐 가격 전략까지 내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되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JMB 같은 경우도 제가 9,000원까지 분할 매하세요 하고 딱 9,000원 터치하자마자 제가 목표가 2만원 잡아드리고 2만원 딱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단타 같은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이제 이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